네, 그럼 이어서 좌굴 문제, 가장 간단한 좌굴 문제 하나, 이번 정리의 목적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려다 보니까 요게 왜 좌굴이냐? 이건 생각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이 변형이 힘을 키워요.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 힘이 딱 도달했다. 얘가 점점 힘이 작용했다. 그럼 어느 시점 되면 여기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확 날아가죠? 확 바뀐다고요. 이 병뚜껑 같은 거 누르면 어느 시점 되면 반대 모양으로 확 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간다고요. 가버린다고요. 그죠? 이거를 뭐 스냅스루 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뭐 비월 좌굴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있고,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좌굴 중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고 혹시나 공부할 수도 있을까봐.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일단은 가장 간단한 좌굴을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네, 가장 간단한 좌굴 지워버리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풀 거냐면, 가장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걸 풀 건데 바이퍼케이션으로, 즉 분기를 통한 접근법,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하나는 에너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풀 문제도 어떤 걸 풀 거냐면 이런 거, 가장 간단한 거 한다 그랬죠? 이렇게 딱 있다. 심지어 이 녀석은 리지드합니다. 거기다가 뭐 작용해야 돼요? 압축력 작용해야죠. 압축력 작용해야 되니까 리지드. 그죠? 그리고 여기에 스프링을 하나 달게. 스프링. 여기 회전 스프링. 그죠? 이렇게 된. 간단하죠? 여기는 지점 조건 딱 있어서 여기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뭐 돌아가려고 하겠죠? 어떻게 돼요? 돌아가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한다. 이 충력을 딱 줘가지고 힘을 주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 스프링이 어떤 역할을 해요? 이렇게 저항하죠. 이렇게 저항해서 이거가 약간 복원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원력. 이해 가시죠? 여기 스프링이 있어서 꽉 스프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쭉 변형하려고 하면 이렇게 반대로 이 뭔가 뻣뻣하죠? 여기가. 그죠? 이렇게 저항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간단한 좌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 건데, 그죠? 이 회전에 대해서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이 세타라고 하면 여기 세타. 그죠? 여기가 회전에 대해서 뭐 모멘트라고 하면 이렇게 쫙. 여기 기울기. 항상 요 기울기, 요 힘과 변형해서 그 기울기가 무슨 역할을 해요? 보통 예전에 막 부재에서 탄성계수 이런 역할을 했었죠. 요 KS, 스프링 계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로테이션, 회전 스프링. 그죠?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돌아가려고 하는 뭐 충력에 대한 뭐 스프링 이런 거 아니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못 돌아가게 잡아준다 라는 의미니까 어쨌건 회전 스프링이 하나 있는 거고, 이런 상태입니다. 가장 간단하죠. 거의 실제로는 없을 법한 있고, 그래서 이거를 풀 거다, 이거에 대한 좌굴을 풀 거다. 그 말은 뭐라 그랬죠? 이거 아까 좌굴 첫째 부분에서 어떤 게 분기좌굴이 뭐였죠? 어떤 얘가 P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딱 도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얘가 힘에 도달하면 요렇게 확 돌아간다고. 요 정도 딱. 그죠? 요렇게 딱 변했죠. 지금 요렇게. 자유도는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뭐 이게 이자유도가 아니죠. 결국 이렇게 휘나 이렇게 되나 사실 똑같은 거니까 그 돌아가는 방향은 똑같죠. 그러니까 DOF는 1DOF 문제예요. 1DOF. 자유도는 몇 개? 자유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1DOF. 그죠? Degree of Freedom. 자유도. 1자유도계. 1자유도. Degree of Freedom. 일자유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이 분기. 바이퍼케이션으로 내가 바이퍼케이션 어프로치. 그래서 내가 분기를 통해서 분기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에너지로 접근하겠다. 에너지의 좋은 점은 뭐예요? 방향이 없죠. 방향을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1을 한다는 건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되죠. 그냥 그게 한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에너지, 뭐 가상일의 원리 이런 것도 있었죠. 저희가 구조역학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이제 에너지법에 대해서는 했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간단한 문제를 풀 때 이 두 가지를 다 해볼 건지 아닌지는 일단 또 해보면서 아직 결정 못 내렸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왜냐면 가장 간단한 걸 하면서 또 하면 한 세 번째 것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얘부터 그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뭐냐 라고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뭐를 한다고요? 평형조건식을 이용한다. 평형조건식을 이용하는데 이 안에는 뭐도 있어요? 고유치 해석도 있다. 이거 풀 때 평형조건식 이용하면 어떤 식이 나오겠죠? 즉 고유치 해석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요거 지금 딱 처음 평형상태죠. 평형상태죠. 지금 이대로.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 바이퍼케이션에 대한 접근으로 해보니까, 고유치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이 원래 상태에 말고 내가 이렇게 변형이 딱 생겼을 때 어떤 평형 상태가 또 존재하더라. 그죠? 그 어떤 존재할 수 있는 그 가능한 점을 찾아내보자 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딱 이 좌굴이라고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요 좌굴이 일어난 상태에서 평형 상태가 존재하더라. 평형 상태가 그죠? 존재하도록 하는 그 분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분기점입니다. 바이퍼케이션 포인트를 찾아보자. 즉 요게 평형이 딱 되는 뭐를 찾자? PCR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라고요. 그죠? 요렇게 접근하는 거. 요 1번은 헷갈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비두고, 그러면 여기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평형이면 여기 딱 변형이 좌굴 일어난 상태로도 평형이야? 그러면 내가 평형에 대한 요 두 번째 거에 대한 평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림을 좀 다시 너무 못 그린 것 같아서 쫙 있고, 이런 거는 책들 찾아보셔도 예제가 다 아마 이런 예제는 다 있을 테니까, 그죠? 책을 혹시 찾아보셔도 당연히 됩니다.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L이죠. 길이 L이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딱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평형 딱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스프링 있다고 했죠? 이거 지금 스프링 없으면 이거 저항 못 합니다. 여기 스프링이 제일 핵심입니다. 스프링이. 즉 요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KS 세타만큼 저항한다. 그게 모멘트의 크기죠. 그죠? KS 세타 하면 여기 되겠죠. 여기 힘. 그러면 평형 상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X방향 평형. 이제 구조역학입니다. 구조역학. 해봤더니 P 이꼴 P죠? 오케이. Y방향 해볼라 그랬더니 Y방향 성분 없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모멘트에 대해서 여기를 앞에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자. 그러면 모멘트 A 이꼴 0이다. 라고 하면 요 P는 0이죠? 거리가 0이니까. 그러면 요 시계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두면 어떻게 돼요? KS 세타. 이게 모멘트죠? 시계 방향에 마이너스 요 P에 요 구조역학을 아신다면 요 거리. 지금 P의 L 아니죠? 이거 절대 P의 L 아닙니다.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리가 요 점을 기준으로 해도 요 거리를 곱해야 됩니다. 그죠? 문제 없죠? 이게 L 사인 세타. 그러면 내가 모멘트 평형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P의 L 사인 세타. 이게 0이 되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상태. 그 상태 P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가장 간단한 문제니까 어떻게 한다? 요 세타가 굉장히 작다. 세타 is small. 그죠? 수학에서 여러 가지 이런 거 나오죠. 세타가 적을 때, 변형이 엄청 적을 때 어떻게 가정해요? 구조역학이나 이런 데서도 세타가 작으면, 그죠? 처짐 같은 그런 식에서도 유도되죠. 그죠?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세타가 되죠. 코사인 세타는 1이 되죠. 어떻게 그런 거냐? 그냥 생각해 보면 요게 세타죠. 이게 L이라고 하면 1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그러면 이렇게 호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있고 여기라고 하면 여기가 사인 세타죠. 여기가 세타죠. 왜냐면 R 세타죠. R 세타. 여기는 요 호의 길이는. 근데 얘가 작을수록 이 두 개 같아집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작을수록 얘랑 점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1이 된다고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구조 문제나 이런 공학 문제를 풀 때 이제 세타가 굉장히 작다라고 할 때 요렇게 뭐 사인 세타를 그냥 세타로 보고 코사인 세타를 1로 보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변형이 크다. 세타가 클 때는 당연히 그냥 사인 세타랑 세타는 다르죠. 그때는 다른 겁니다. 그때는. 근데 우리가 공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가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안정론에서는 이 세타가 작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간단한 거니까 이것조차 더 간단하게 만들겠다고요. 세타 is small. 그러니까 이 사인 세타는 뭐랑 같아요? 세타랑 같아지죠? 그러면 KS 세타 PL 세타 이퀄 0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식이? KS PL 세타 이퀄 0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어떤 고유치 문제죠. 왜냐면 고유치라는 게 P가 몇일 때 이걸 딱 성립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지금 얘는 정해진 거고 얘 정해졌고 그러면 세타가 0일 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세타가 0일 때는 뭐예요? 각도가 0은 원래 상태죠. 원래 상태. 근데 우리는 지금 세타가 0이 아닐 때, 세타가 변형이 약간 발생했을 때 특정 힘이 딱 작용했을 때 딱 변하는 시점에 이 P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0인 건 여기선 무슨 해가 돼요? 우리가 동력학에서도 많이 봤던 트리비얼 솔루션. 그죠? 사소한 해. 그죠? 우리의 목적지랑은 방향이 다른 해가 나옵니다. 세타가 0인 건. 그 세타 0이 아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KS 마이너스 PL은 0이다. 그러면 P는 뭐일 때?
L분의 KS에 도달했을 때 요 첫 번째 모양에서 두 번째 모양으로 확 변한다. 그러면 얘를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한다? PCR이라고 한다. 요 정도의 크기가 바로 뭐다? PCR이라고요. 즉 바이퍼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하면 이 원래 처음에 평행 딱 스트레이트한 상태 말고 내가 P가 어느 정도의 힘이 딱 가해지면 변형을 확 하면서, 그죠? 바이퍼케이션 좌굴이 그거였죠. 쉐입이 딱 변하면서 얘는 그 크기 PCR에 딱 도달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평형을 딱 유지하는 그 점이 있다고요. 그거를 평형 조건식으로 풀었고 그걸 구해봤더니 회전광성을 L만큼 나눈 값이 바로 그 하중 PCR이 되는구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여기 딱 보면 여기를 약간 강성의 느낌으로 보면 P가 증가할수록 여기를 일종의 강성으로 보면 KS 회전에 대한 강성으로 생각해보면 P가 증가할수록 여기 값은 작아지죠. 점점점 강성이 작아지다가 PCR에 딱 도달하는 순간 강성이 싹 사라지는, 그죠? 유효강성이 딱 0이 되면서 좌굴이 딱 일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풀었죠? 쉽죠?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죠? 우리는 가장 간단한 좌굴 문제를 하나 푼 겁니다. 이렇게 된 시스템이 있어? 그러면 L분의 KS에 딱 도달하면 이렇게 모양 딱 좌굴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 뒷부분에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요즘 정리하는 게 자꾸 한 주제에 대해서 한 막 대여섯 개씩 막 세 개씩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길어지는 것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한 몇 번까지 계속 나오는 것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안 하는 건 아니고 이 에너지법에 대해서도 다른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이번 정리는 이걸로 마칠 텐데 요거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한 이거 이 평형조건식으로 푸는 거는 구조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거죠. 이거 우리가 구조역학이나 이런 데서 1장, 2장, 3장 그쪽에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냥 간과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안정론에서 지금 이 좌굴에 대해서 풀 때 달랐던 건 뭐냐, 구조역학에서는 그냥 요렇게 요 상태에서 평형조건식 써서 했었죠. 이렇게. 그죠? 즉, 요 어떤 변형이 된 상태에서 된 게 평형조건을 세운 게 아니죠. 요건 좌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뭘 알고 싶어요? 바이퍼케이션 어프로치를 보면 특정 얘가 좌굴이 일어난 뒤에 변형을 한 후에 특정 변형이 딱 일어났는데 이 변형이 일어난 상태에서 평형이 성립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타만큼 돌아간 상태에서 이 평형 조건식을 썼다는 거를 꼭 이제 알아주셨으면,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